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아서 돌아가신 줄도 몰랐다가 법원에서 소장을 받고 나서야 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셨고 이분의 빚이 상속됐다는 사실을 안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조회를 했고 별다른 것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아버지의 개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최후의 구제 절차인 특별 한정 승인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재산도 물려받는 동시에 빚도 승계하는 과정이죠. 재산만 받고 채무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어서 설령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크다면 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으로 그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에 상속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어도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원칙만을 관철한다면 정말 가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있는지도 몰랐던 부모님의 빚 때문에 자식들이 파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은 피상속인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재산이 2억 원인데 빚이 10억 원이라면 원래는 자식이 상속재산 2억 원에 자기 재산 8억 원을 더해 10억 원 모두를 갚아야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2억 원만 채권자에게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럼 채권자가 못 받은 8억 원은 온전히 채권자의 손실로 남죠. 다만 이러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 내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의 수리 결정이 나온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상속 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지는 3개월이 지났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안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이미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버렸죠. 이러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특별 한정 승인입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연락이 단절되어서 이분의 사망 사실을 몇 년 뒤에 알았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 경우에도 특별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권자가 상속 포기 또는 특별 한정 승인의 효력을 문제 삼는다고 했을 때 상속 포기를 신고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나중에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칫 상속 포기의 효과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한 사람은 채무를 몰랐던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것만 밝히면 되니 위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럼 특별 한정 승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특별 한정 승인 역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하셔도 되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대행 업무를 맡기셔도 되겠죠.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죠. 보통 법원에서 온 소장이나 지급명령, 경매 개시 결정 통지, 채권자가 보내온 내용증명, 최고장, 독촉장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관련된 우편을 받았다면 번거롭더라도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조건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전화 상담한 사례 중에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신 분과 아주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다가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는데 생업에 바쁘셨겠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서 그 소장 내용을 보고 본능적으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미 시간이 지난 것 같았고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상속 전문 변호사라고 해도 별 수가 있나요? 이분의 질문은 특별 한정 승인이 안 되는 거 인터넷 보고 알았는데 혹시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였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은 최후의 구제 수단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 안 날이어서 이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특별 한정 승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분은 그 빚을 다 갚아야 합니다. 원고 청구 금액을 물으니 몇백만 원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2억 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젊은 분이었는데 이분한테 2억 원이 있을까요? 거의 울먹이면서 전화를 끊으시는 그분의 마지막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물론 특별 한정 승인을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법원은 수리 결정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특별 한정 승인이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에 이 특별 한정 승인 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특별 한정 승인 신고를 한 상속인은 법원의 수리 결정이 나오면 일단 알고 있는 상속 채권자에게 특별 한정 승인 신고 사실을 따로 통보해 주시는 것이 좋고,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라고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상속 채권자가 민사 소송을 시작한 상황이라면 이 소송에 반드시 특별 한정 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항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특별 한정 승인 사실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채권자가 여럿이 있다면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안분해서 청산해 줘야 하는 일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꽤 어려울 수도 있으니 회생법원의 상속재산 파산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 있으면 파산 관제인이 청산 절차를 대신 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안 상속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 특별 한정 승인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칫 상속인의 경제적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특별 한정 승인을 해야 할 상황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